$100, 딱 10만 원입니다. 1957년. 이 돈을 S&P 500에 넣고 그냥 잊어버린 사람은 지금 얼마를 갖고 있을까요?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3천만 원입니다. 원금의 1300배. 근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지금 이 신화를 믿고 들어간 사람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단 한 푼도 못 벌 수 있다는 경고가 월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S&P 500의 주가 매출 비율은 닷컴 버블 때를 넘어섰습니다. PER은 22배, 2000년 이후 평균을 한참 웃돌죠. 한 전문가는 말합니다. 앞으로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3%도 안 될 수 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한마디 더 얹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이 다시 온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저는 4가지를 증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S&P 500이 왜 70년간 무너지지 않았는가? 이건 여러분이 아는 그 이유가 아닙니다. 둘째, 2000년에 투자한 사람이 13년 동안 어떤 지옥을 겪었는가?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 시장만이 유일한 답인가? 그리고 넷째, 지금 들어간다면 ETF, 계좌, 환율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 이 마지막 전략은 세금 설계만 제대로 해도 매년 148만 원을 국가에서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보세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갑니다. S&P 500은 왜 무너지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미국이 세계 1등이니까 라고 답합니다. 틀렸습니다. 일본도 한때 세계 1등이었습니다. 1989년 일본 니케이 지수는 38,915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점을 다시 넘는데 34년이 걸렸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30년이었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2000년에 찍은 고점을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못 넘고 있습니다. 근데 S&P 500만 달랐습니다. 왜죠? 답은 하나입니다. 이 지수는 살아있습니다. S&P 500은 박제된 500개 기업 명단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신진대사를 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시대에 뒤처진 기업은 가차없이 잘라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강자를 꽂아 넣습니다. 필름 카메라의 황제 코닥, 기억하시죠? 1980년대까지 미국을 대표하던 기업이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적응 못했고 2010년 S&P 500에서 퇴출됐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왔을까요? 넷플릭스였습니다. 100년 넘게 시가총액 1위를 지키던 지위가 내려오자 그 자리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올라탔습니다. 2020년에는 테슬라가 편입되며 전기차 시대를 알렸죠. 여러분이 S&P 500을 산다는 건 500개 회사를 사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 500개로 자동가라 끼워지는 시스템을 통째로 사는 겁니다. 워런 버핏이 자기 유언장에 내 재산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어라라고 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는 특정 기업이 아니라 이 자가 진화 시스템 자체에 베팅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그럼 무조건 사야겠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시작됩니다. 이 무적의 시스템도 13년 동안 한 푼도 못 벌게 만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S&P 500의 잃어버린 10년이에요. 장면을 그려보겠습니다. 2000년 3월 닷컴 버블의 정점. S&P 500은 1500포인트를 돌파합니다. 모두가 외쳤죠. 영원한 강세장이 왔다. 그리고 그 믿음은 2년 만에 박살납니다. 지수는 반토막이 나죠. 2007년 겨우 전고점 근처까지 회복합니다. 이제 끝났다 싶었던 그 순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다시 한번 폭락. 결국 2000년 3월의 고점을 완전히 회복한 건 2013년 3월이었습니다. 무려 13년 뒤. 상상해보세요. 2000년에 투자한 사람은 13년 동안 사실상 영원의 수익이었습니다. 배당 재투자에도 마이너스 근처였죠. 이건 단순히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을 13년간 걷는 심리적 고통이에요. 사고 잊어버리면 오른다는 말. 그 시기를 겪은 사람들은 뼈저리게 압니다. 그게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말인지.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이 13년의 악몽을 겪고도 S&P 500 투자자는 일본과 유럽 투자자보다 훨씬 운이 좋았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 니케이는요? 아예 회복도 못했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이 배당 포함 1300% 상승하는 동안 일본은 30년을 헤맸습니다. 같은 기간 유럽 주요 지수는 한때 마이너스 37%까지 더 깊게 빠졌고 지금까지도 회복 못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진짜 질문. 왜 미국만 다를까요? 답은 세 개의 엔진입니다. 첫 번째 엔진, 주주 자본주의와 창조적 파괴. 미국 기업은 주주 눈치만 봅니다. 주주는 딱 하나만 봐요. 이익과 주가.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주가는 떨어지고 CEO는 잘립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은 살기 위해 자기 자신마저 파괴합니다. IBM은 클라우드 시대에 맞춰 스스로를 갈아엎었고 아마존은 온라인 서점에서 시작해 유통과 클라우드를 지배했습니다. 경제학자 슌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가 진짜로 일어나는 유일한 곳이에요. 두 번째 엔진,
달러 기축통화. 전 세계 외환 거래의 약 88%가 달러로 이루어집니다. 각국 중앙은행 외환 보유고의 57%가 달러죠. 무슨 뜻이냐? 전 세계가 달러를 원한다는 건 미국 자산에 대한 수요가 마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미국 기업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싼 금리로 돈을 빌립니다. 위기가 터지면 오히려 돈이 미국으로 몰립니다. 안전자산을 찾아서요. 이게 미국이 가진 VIP 패스예요. 세 번째 엔진, 실리콘밸리 혁신 생태계. 스탠퍼드, 유시 버클리가 세계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고 벤처캐피털이 그 인재의 도전에 돈을 댑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실리콘밸리 AI 스타트업이 1,500억 달러를 유치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곳에선 실패가 자산이에요. 한 번 망해도 다시 도전하는 게 당연한 문화. 이게 오픈 AI를, 엔비디아를, 테슬라를 만들어낸 진짜 힘입니다. 이 세 엔진이 맞물려 돌아가는 한 S&P 500은 결국 우상향합니다. 일본도 유럽도 이 세 가지를 다 갖추진 못했어요. 그래서 따라잡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그냥 미국 찬양 영상이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가 지금부터입니다. 이 세 엔진에도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과 밖에서 동시에요. 첫 번째 균열, 내부에서 자라는 불평등. 2025년 3분기 기준 미국 상위 1% 가구가 전체 부의 31.7%를 차지합니다. 1989년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 1%가 가진 자산이 하위 90% 전체와 맞먹는다는 것입니다. 1978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 대기업 CEO 보수는 1914% 폭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일반 노동자 임금은 26% 올랐습니다. 일부 기업의 CEO와 직원 평균 임금 격차는 수백 대 1에 달합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고 정치가 양극화되고 결국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는 뇌관이에요. 화려한 마천루 아래 기반이 갈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균열, 외부에서 흔들리는 달러 패권. 러시아와 중국 간 무역 결제의 약 90%가 이미 위안화와 루블화로 이뤄집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서방 금융망을 우회하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죠. 물론 달러가 당장 무너지진 않습니다. 여전히 외환 보유고의 56%, 국제 무역의 대부분이 달러죠. 하지만 2026년 4월 현재 미국 국가부채는 39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 다극화되는 세계, 달러의 절대성은 영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진실입니다. S&P 500은 강합니다. 그러나 무적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무조건 사라도 아니고 위험하니 피해라도 아닙니다. 핵심은 상품, 계좌, 환율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예요. 이거 하나로 같은 S&P 500을 사도 10년 뒤 자산이 수천만 원 차이 납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같은 S&P 500이라도 어떤 ETF를 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미국 상장 ETF 기준으로 세 개만 보면 됩니다. 스파이, VO, SPLG. 스파이는 가장 오래됐고 거래량이 압도적이라 단기 매매나 큰 규모 거래에 유리합니다. 단, 장기 보유엔 수수료가 좀 비싸요. VO는 뱅가드 운용으로 운용 규모 크고 수수료 낮습니다. 큰 금액을 안정적으로 장기 보유한다면 1순위입니다. SPLG는 같은 S&P 500을 따라가면서 수수료가 가장 낮은 상품이에요. 매달 꾸준히 적립식으로 모아간다면 비용 차이가 누적돼서 가장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주 사고 팔면 스파이, 큰 돈을 안정적으로 묻으면 VO, 적립식으로 길게 가져가면 SPLG. 자, 아까 약속했던 연 148만원 얘기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ETF 수익을 내면 15.4%를 세금으로 떼입니다. 1억 벌면 1,540만원이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근데 이걸 합법적으로 영원으로 만들거나 3.3%까지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입니다. 이 계좌 안에서 ETF 수익을 내면 당장 세금을 안 냅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에서 5.5%만 내면 돼요. 이걸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계속 재투자되니 복리 효과가 폭발적으로 커지죠. 근데 진짜 혜택은 따로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연금저축과 IRP 합쳐 연 900만원까지 납입하면 그 금액의 최대 16.5%인 약 148만 5천원을 연말정산 때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투자만 시작해도 국가가 16.5% 확정 수익을 주는 셈이에요. 어디서 이런 수익률을 보장해줍니까? ISA 계좌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비과세 혜택이 강력하죠. 하지만 우선순위는 명확합니다. 1순위, 연금저축과 IRP 한도 900만원 먼저 채우기. 2순위, 그 이후 남는 돈을 ISA에 납입하기. 마지막, ETF 이름 뒤에 H가 붙은 상품 보신 적 있죠? 환율 변동 위험을 없애준다는 환해지 상품입니다. 더 안전해 보이죠? 근데 장기 투자자에게는 이게 독입니다. 이유 두 가지. 첫째,
환해지에는 매년 1% 안팎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붙습니다. 10년이면 10%, 20년이면 복리로 더 커지죠. 둘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역사적으로 글로벌 위기가 터지면 달러는 강해집니다. 안전자산이라서요. 즉, 환해지를 안 한 투자자는 주가가 빠져도 환율이 올라서 원화 손실이 줄어듭니다. 위기 순간에 자동으로 터지는 공짜 에어백인 셈이에요. 그걸 돈 내고 떼어내는 게 환해지 상품입니다. 단기 환율은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변동성을 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내 편으로 만드는 전략을 써야 해요.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100달러가 1억 3천만 원이 된 신화. 이 신화는 끝났을까요? 답은 이겁니다. 신화가 계속될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준비된 사람과 준비 안 된 사람의 결과는 10년 뒤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S&P 500을 사도 SPLG로 적립식 모으는 사람과 스파이로 자주 사고 파는 사람의 수수료 차이만 수백만 원, 일반 계좌로 하는 사람과 연금저축으로 하는 사람의 세금 차이만 매년 148만 원, 환해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위기방어력 차이는 30% 이상. 오늘 정리한 이 기준이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 자산을 가르는 분기점이 되길 바랍니다. S&P 500 투자를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해 무료 강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멤버십에서는 실제 회원분들이 수익 내고 계신 종목 정보도 공유 중이니 함께 확인하세요.